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7%, 그리고 코스닥은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3,000포인트가 무너졌어요. 이후에 다시 돈이 좀 들어와서 조금 회복하는 가운데 0.5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현재 우리 시장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근본 없이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거품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오르자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자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경기가 지금 회복돼 가지고 당장 그렇게 줄어드는 돈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자꾸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업종들,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정리 좀 하고 이쪽으로 지금 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불안하긴 하죠. 금리가 앞으로 오르면 앞으로 또 부도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뭐 투자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 수급을 보면은 유독 이 세력들이 사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그 업종들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 좋지 않은 가운데 돈으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런 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장 흐름에, 돈 흐름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단기 고점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략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박스권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박스권 기간 동안에 주식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은 분들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오른 종목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제 가는 이런 경기 민감주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 이외에 뭐 다른 전략이 있겠어요? 뉴스 나와봤자 별거 없죠. 시장이 이렇게 지지분하게 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우리는 묵묵히 그냥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동공업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나왔죠. 대한유화도 어제도 나왔잖아요. 다 계속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 오늘 찍어 보십니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도 지금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충 먹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주식을 꼭지에 팔고 꼭지에 뭐 바닥에서 사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오르면 팔고 대충 떨어지면 뭐 또 사고 뭐 대충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돼 있어요. 자, 그 DY 이거 다 며칠째 나왔죠. 레드캡2도 뭐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선데이 토이즈도 계속 나온 겁니다. 선진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안랩도 이제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드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터파크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일진전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올랐고 또 한국 아스트라 BX 이 종목도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엔 컴퍼니도 이래요. 지금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도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리는 저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중 뉴스 보면은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외국인 사면 올랐다가 팔면 떨어졌다가 희한한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보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그냥 시장이 그동안 돈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또 너무 근본 없는 상승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굉장히 쪼려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희한하게도 세력들이 이런 종목 업종들 매수하고 있네. 우리는 왜 매수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이 LG화학원을 사기도 샀습니다. 샀는데 이 종목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YG 엔터테인먼트도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종목들 업종 자세히 보면은 화학, 보험, 그리고 보험, 철강, 금속 그 나머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 화학, 보험, 철강, 금속 이런 업종들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쭉 정리 한번 해보고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길어지면 좀 많이 지치죠. 이때도 좀 많이 지쳤다 아닙니까? 지치다 보니까 주식 투자 열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다시 은행 예금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끈기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꼴랑 그 2달 정도 이렇게 시장이 횡보했는데 벌써 주식 투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그 돈이 은행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거래 투자에서 그거는 투자가 아니지 투기잖아요. 돈 되는 쪽으로 우르르 잠시 갔다가 안 되면 다시 퍼뜩 나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이틀 전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애들도 용돈 받는 게 진짜 몇만 원입니다. 몇만 원. 한참을 모아야 한 몇백만 원 정도 돼요. 진짜 한참을 모아야 됩니다. 설 추석 지나고 한참을 모아야 몇백만 원 돼요. 그럼 몇백만 원을 시작을 해서 횟수로 보면 7년이지만 실제로 기간으로 보면 6년이 꽤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6년이 안 되는 기간에 1억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서 훨씬 넘었죠. 1억 한 천몇백만 원 정도 될 건데 그 몇만 원짜리가 1억이 넘는다고요. 그렇게 멀리 보고서 근데 걔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죠. 그 이전에는 제가 입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한 몇 년 동안 경험을 시켰습니다. 내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한번 맡겨봐야 첫 번째는 종잣돈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은행에 백날 맡겨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깨달았죠. 이 은행을 백날 이용을 해도 돈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4년 말 2015년 초 그 무렵입니다. 그 이전에는 벌써 몇 년 정도 은행 거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동안 모은 돈하고 자잘하게 모아지는 돈 용돈 모아서 투자한 게 지금 불과 6년 만에 회수는 7년 만에 1억이 됐어요. 이렇게 투자에 돈이 부는 거지 한 2달 정도 시장이 이렇게 좀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돈이 은행으로 가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들 절대 돈 못 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묵묵히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 이러면 뭐 현금 확보,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딱 두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이 전략을 가지고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투자 세계에 발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가 참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돈이 그 정도 불어났다고 해서 다른 애들 투자하면 금방 될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돈의 규모는 더 커지고 뭐 더 많이 들고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6년, 7년이라는 그 투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금융교육으로 치면 그 이전에 10년 되는 금융교육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공을 갖다가 물리적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항상 사람들은 남들이 돈 벌었다 하면 그때 써야 시작을 하는데 늦은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횡보하고 있고 뭐 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이렇게 지금은 거품이 이렇게 많이 커졌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줄어들 때 나중에 뭐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겠죠. 그런데 이 줄어드는 이 과정에 부도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부실 기업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회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넘고 나면은 다시 또 민간에서 경기가 많이 확장이 되겠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금만 잘 보유하고 주식 비중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남들이 하듯이 그냥 요래 갔다 저래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냥 우리는 우리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가 다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 이후로 생각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자녀들 여러분들 이제 정려해서 같이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자녀들도 나중에 뭐 내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면 모아놓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한다거나 그래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어려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 사회 나갈 때 집이나 아니면 다른 걸 장만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까지도 어려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여튼 이 자녀들도 그 돈을 갖다가 충분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투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한 2달 등락이 별게 없었다고 해서 지치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주말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일어서도록 합시다.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있는데 못 잡으면 안 되죠. 자, 이상입니다.